애플이 지구상 최대 규모 기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LG화학이 넘버 3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장주들의 리스트를 제가 3개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미국 초우량주들의 순위 변화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애플이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가총액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원래 애플이 1위 아니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플은 원래 미국에서는 1위 기업이 맞았지만 전 세계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사우디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에 비해서는 규모가 약간 작았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장 기업 기준 지구상 최대 규모 기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덕분에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원격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플의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등을 많이 사면서 아이폰의 부진을 다른 제품들이 만회해줬고요. 이런 순위 변화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이 표는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8월 9일 기준으로 4위에 있던 LG화학이 3위 네이버를 밀어내고 넘버 3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순위가 1, 2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3위 배터리 대장 LG화학 순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처럼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대표적인 배터리 3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에서 순위 역시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8위에도 삼성 SDI가 올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표에는 없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9위에 안착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약 58조, 그리고 LG화학의 규모가 52조에 달하는데요. LG화학이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올라준다면 우리나라 2위 기업인 하이닉스조차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2위까지도 올라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삼성 SDI 같은 기업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더 높은 순위를 한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기업들의 순위 변화만 봐도 지금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어떤 쪽의 분야가 핫하구나를 생각보다 쉽고 재밌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위 변화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상장된 기업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빅5,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포함하고 있는 알파벳, 페이스북의 순위는 연초 대비 변한 게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위 대표적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순위는 그대로고요. 은행과 같은 금융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마이너스 7.5%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8위에 오른 TSMC인데요. 대만의 회사기도 하지만 미국에 상장이 돼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티커는 TSM이고요.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이면서 전 세계 1등 반도체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SMC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해 37.8% 상승하면서 무려 랭킹이 5계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위에서 10위는 워낙 그 체계가 견고해서 순위 변화가 쉽지 않은데 반해서 이 TSMC의 약진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애플 역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적도 있었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차이를 벌려가는 모습이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6조 달러 내외에서 머물고 있어서 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11위부터 20위를 볼 건데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 변화가 별로 없었다면 11등부터 그 이후엔 순위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주, 은행주에 속하는 JP모건 역시 마이너스 28.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순위가 7계단 내려앉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 중에 10등 안에 들었던 대표 금융주였는데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올해 수익률이 30% 이상 나면서 순위 없이 급등한 3총사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보입니다. 올해 90.4% 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올해 가장 핫한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모두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미친 포트폴리오 가진 회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등 향후 미래가 밝은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올해 그 기대감에 수익률도 화끈한 모습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상반기를 가장 핫하게 달궜던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보이는데요.
올랐는데요. 무려 수익률이 247.3% 그리고 52계단 오른 18위에 올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한창 폭발적으로 오를 때는 약 13, 14위까지도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는 주가가 횡보하면서 18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의 대표주자인 페이팔이 보이는데요. 페이팔도 83.6% 상승으로 만만치 않은 순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팔 역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더욱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위부터 30위 기업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이 많은 게 보입니다. 기존에 상위권에 있던 기업들이 여기 21위에서 30위 사이에 많이 밀려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 같은 경우 테마파크도 문을 닫고 영화관도 문을 닫으면서 아무래도 컨텐츠 강자이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2% 머물러 있고요. 순위도 조금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JP모건과 같이 마이너스 25.9% 하락하면서 순위가 내려앉았고요.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AT&T 역시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컨텐츠나 본업인 통신업 모두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해서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우리들이 집콕, 그러니까 우리들이 집에 콕 박혀 있게 되면서 수혜를 본 넷플릭스가 연초 대비 52.9% 상승하면서 18계단 올랐고요. 재택근무 및 컨텐츠의 시대가 오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 어도비 역시 36.3% 상승하면서 랭킹도 9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30위권 밖에서도 순위가 크게 변한 기업들을 보면 이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무려 연초 대비 164.9% 오르면서 순위 또한 뛰어오르고 있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너나 할 거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랭킹 6위에 있던 알리바바 말고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더 그리고 징동 이렇게 모두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순위가 대폭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AMD 역시 수익률 85%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인 줌, 요즘 줌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학생들 전부 다 줌을 이용한다고 하죠. 이 기업 역시 28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아까 페이팔과 함께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기업인 스퀘어 역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100위권 안에서 순위가 급상승한 기업들을 공통적으로 분류해보면 전자상거래 그리고 간편결제, 게임 및 언택트, 그러니까 집콕 관련주들이 상반기뿐 아니라 역시 하반기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위의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타이밍 맞출 게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거나 묻어놓을 메가 트렌드,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트렌드에 해당하는 대표 기업들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라든지 반도체나 그 중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나 배터리 혹은 간편결제 등등 많은 트렌드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대장주, 대표 기업들을 하나씩 아니면 분산해서 모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정리해 놓은 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업종별 대장주들의 리스트를 제가 3개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규모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역시 가장 큰 대표 기업은 아마존인데 나는 아마존은 너무 개별 주가도 부담스럽고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아마존의 대항마로 불리는 쇼피파이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시장 전체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밑에 조그맣게 정리해놨지만 이 기업들이 거의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ETF인 ONLN과 iBuy 등이 있습니다. 앞에 건 온라인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건 인터넷의 앞글자인 i와 산다의 buy를 합쳐서 iBuy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꾸준히 묻어놓을 아니면 사모을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마음에 드는 게 반도체 그리고 게임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가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대만에 있지만 미국에 상장돼서 TSM이라는 코드를 검색하시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뿐 아니라 자율
자율주행, 반도체 산업 어디에나 안 끼는 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엔비디아와 AMD 역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기업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들 개별 공부가 어렵다면 역시 반도체나 게임 관련 ETF인 SOXX, SMH 이거 두 개가 반도체 ETF고요. ESPO, e스포츠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e스포라고 적혀있는 ETF가 게임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 전체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QQQ라고 불리는 ETF를 모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난 전자상거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게임, 반도체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와 또 그에 해당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시대가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모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정작 한국과 중국 등에 퍼져 있죠. 현재 점유율 기준으로 배터리 1위 기업은 한국의 LG화학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4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규모 기준으로 중국에 상장된 전기차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니오라는 기업인데 역시 미국의 NIO라는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차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완성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개별 기업 공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 LIT라는 코드를 가진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LIT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연초에 해두었고요. 비슷하게 자율주행 ETF로는 IDRV, iDrive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iDRV라는 티커를 가진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난 앞으로 현금이 없어지고 더욱더 간편 결제, 핀테크 쪽의 분야가 유망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규모 순으로는 비자에 해당되지만 비자보다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고 대표적인 수혜를 더욱 많이 받는 페이팔과 스퀘어라는 기업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간편 결제 핀테크 ETF는 FINX, iPay, 인터넷페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셨다가 공부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순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표는 유튜브에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제가 가진 다른 기타 채널에 조금 더 빠르게 정기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